자, 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가 내일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의 시리즈, 풀의 트랜스폼이 있고 풀의 시리즈가 있는데 풀이 둘 다 이 툴은 둘 다 뭘 하는 거예요? 프리퀀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프리퀀시를 알아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프리퀀시라는 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그 1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 이 정도를 말하는 건데 프리퀀시를 알아내는 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풀의 시리즈라는 게 있고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게 풀의 시리즈는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주기를 구해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 주파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의 이제 배수배되는 이 주파수로 모든 주기 신호를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풀의 시리즈고, 풀의 트랜스폼은 뭐냐 하면은 풀의 시리즈에서 t를, 이건 이제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이거는 non-periodic 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eriodic도 가능해. periodic은 주로 이제 그 impulse train하고 convolution 해주면은 이제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거기서 이제 뭐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풀의 트랜스폼은 사실은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거 non periodic하고 periodic 다 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게 되게 다 non periodic이니까 non periodic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non periodic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잘 봅시다. 이게 지금 주기함수잖아. 이게 지금 이게 주기함수, 주기 신호인데 주기 이 t0마다 지금 뭐가 되고 있다고 t0 주기가, 그러니까 주기가 t0가 뭐 주기 신호를 보면 내가 제일 먼저 주기가 뭔지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t0를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t0분의 1이 뭐가 된다고? 이제 기본 주파수가 된다고. 이렇게 첫 번째가 이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KF0. 요게 이제 뭐 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풀의 트랜스폼을 가리면 어떻게 해주냐면 T0를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고. 여기 이게 딱 나오네. 이게 T0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T0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T0가 무한대가 되니까 어떻게 주기가 무한대가 돼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게 무한대로 가버린다고. 이게 무한대에서 나타나는 거야. T가 무한대에서 나타나는. 이것도 마이너스 T0가 이제 무한대에서 나타나는 거.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없는 거야. 이게 요거만 존재한다고. 요 부분만 존재한다고. 요 부분만. T를 무한대로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렇게 우리 눈에 요렇게 보인다고. 0에서 보이고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서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이 세상에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T0가 거의 무한대에서 존재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존재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역 밖이라고. 이게 영역 밖.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0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은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0가 이제 무한대가 되다 보니까 T0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해? T0가 무한대분의 1. 그러면 F0는 어떻게 되겠어? F0. F0는 1 over T0인데 T0가 무한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0으로 수렴한다고. 0.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가 0으로 거의 수렴하게 돼. 응? 0으로. 기본 주파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거.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가 0이다 보니까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그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풀의 시리즈는 보면은 피리딕 시그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T0가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0가 1 over T0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KF0 이렇게 해서 이게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가 된다고. 프리퀀시가 되는데 프리퀀시가 F0마다 있는 거니까 F0, 2F0, 3F0, 4F0.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건 없다고. 1.1 곱하기 F0 이런 건 없다고. F0의 배수배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되지.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T0가
T0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F0는 그 0으로 가버려. 0으로 간다고. 0으로. 0이 아니라 0으로 가는 거라 되겠지. 그 0.00 예를 들어 0으로 가니까 0.00000001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죠. 그죠? 이게 K베이 F0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거의 이제 0에 거의 수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거에 배수배 되는 거니까 어떻게 거의 모든 프리퀀시가 다 된다고. 디스크리트해졌는데 이게 컨티뉴스 하게 된다고. 컨티뉴스한 프리퀀시를 가지게 된다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이게. 그러니까 풀의 시리즈에서는 디스크리트 했는데 풀의 트랜스포머 오르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 컨티뉴스로 바뀐다고 이게. 주파수가. 왜냐하면은 F0가 거의 0.0001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0.002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게 모든 이게 딱딱 1, 2, 3, 4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채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한 프리퀀시가 된다라는 거. 이게 풀의 트랜스폼에서 이게 풀의 트랜스폼.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KF0에서 디스크리트해졌는데 이게 디스크리트가 아니라 더 이상 디스크리트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컨티뉴스하게 돼도 이 모든 걸 다 가진다 이게 컨티뉴스한 프리퀀시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의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사실 이해하려면은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쉬워 사실은. 이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풀이에는 물론 이제 풀이 시리즈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이게 뭐 이 내적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내적이라는 개념을 알면은 이너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내적이라는 개념을 알면은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사실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나도 했을 것 같아 이게 풀이가 얘기하기 전에 물론 먼저 풀의 트랜스폼부터 얘기했으면은 이 트랜스폼부터 만들어냈으면은 아마 뭐 엄청 까였겠지. 왜냐면 이거는 너무 쉬운 개념이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내적. 여러분들 이제 이 내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적. 이걸 알면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왜 풀의 트랜스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F1t 어떤 F1t 타임 도면에서 어떤 F1t라는 거랑 그 다음에 다른 신호인 F2t하고 어떤 이게 얼마나 비슷하냐 내적이라는 거 얼마나 비슷하냐를 말하는 거든 얼마나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내적이라는 건. 그래서 F1하고 F2가 얼마나 비슷하냐라고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로테이션을 이름을 요렇게 정도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해서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돼 있지. 딱딱 이렇게 삼각형처럼 화살표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F1 곱하기 F2를 하는데 이게 보통 리얼일 때는 컴플렉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컨주게이트를 이게 이제 컴플렉스면 둘 중 하나를 뒤에 걸 주로 컨주게이트를 많이 시켜줘. 그렇게 되고 이게 구간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T1, T2 같으면은 T1에서 T2 같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F1하고 F2가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걸 할 때 F1 곱하기 F2의 컨주게이트에 인테그럴 해주는데 T1, T2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걸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이 내적의 개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럼 이거는 풀의 트랜스폼은 뭐냐 하면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이 구간은 T1에서 T2인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되고. 그럼 두 함수 임의의 F1 이게 임의의 F1과 F2가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시그널을 말하는 거니까 임의의 XT랑 뭐야 이게 결국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익스포넨셜 J2파이 FT의 이거의 내적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F1이고 이게 F1T고 이게 F2T라고 하니까 이 그대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F1T가 이게 F1T가 XT고 그럼 F2T의 컨주게이트를 해주는 컨주게이트는 이제 복소수의 허수 부분을 마이너스로 해주는 거거든. 컨주게이트 해주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J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T랑 익스포넨셜 J2파이 FT의 내적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내적이 얼마나 비슷하냐.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건데 요 밑에 있으니까 이 지웁시다. 그러면 이걸 보니까 어떻게 이 익스포넨셜 요게 굉장히 특이한 함수라고 그랬지.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 익스포넨셜 j 이렇게 들어 익스포넨셜 j 이렇게 들어가면 뭘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f라는 주파수 f 주파수 수를 가지는 신호라고. 이게 f라는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라고. 주파수 f를 가지는 신호를 우리가 수식으로 적어라 라고 하면은 익스포넨셜에 j의 2파이 ft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그럼 이걸 잘 봅시다. x랑 이 말은 뜻은 뭐야? x랑 xt랑 이미 xt와 이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걸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한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나랑 우리 딸이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말은 내 모습 중에서 내 모습 중에서 우리 딸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우리 딸의 모습 중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생각하면 xt 중에서 주파수 f가 얼만큼 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XT 중에서 주파수 F가 얼만큼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같은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라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 XT 중에서 주파수 F가 얼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게 풀의 트랜스폼이라고. 이건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파이 FT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워. 이게 내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 이게 앞으로 돌아오면은 이거는 이제 풀의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풀의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야?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니까 IFT라고 그러는데, 인버스 I가 인버스거든.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 거꾸로 해준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XF를, 이거는 타임 도메인을, 이거는 풀의 트랜스폼을 타임으로 있는 걸 이제 주파수로 바꿔주는 거고, 아니 주파수로 무한대가 아니라 주파수로 바꿔주는 거고, 인버스는 주파수 있는 걸 다시 타임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트랜스폼이라고 하니까 트랜스폼 뭔가 변화하다 이 말이거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이게 트랜스폼 뭐 변화시키다, 뭐 이게 변화하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뭐 마치 XT를,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이 있는 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프리퀀시 도메인이 있는 걸 타임 도메인으로 변화시킨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된다고? XT하고 XF는 하나의 페어야. 똑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고, 이거는 XT는 동전의 앞면이고, 그렇지? XF는 동전이 뒷면과 같다고. 그 동전은 하나잖아, 사실은. 앞면을 보나 뒷면을 보나 이거 동전이라는 건 하나라고. 실체라고 하면 동전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앞면에서 보느냐 뒷면에서 보느냐, 물론 뭐 옆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보는 건, 옆면에서 보는 거는 전자과에서는 없고,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이게 하나라고. 이게 하나의 페어라고. XT가 똑같은 건데 뭔가를 보고 있는데,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XT로 보이는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걸 보면, 똑같은 걸 보고 있으면 XF로 보이는 거야. 같은 거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풀의 트랜스폼이나 풀의 시리즈,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치 XT에 있는 걸 XF로 뭔가 풀의 트랜스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XT를 XF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XT를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풀의 트랜스폼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어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XT를 이제 어떤 풀의 트랜스폼, 여기 뭐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걸 뭐 하고 나면은 XF로 변화된다고 생각해. 변화하는 게 아니라 XT가 XF로 풀의 트랜스폼을 XT가
XF로 변화한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XT가 XF로 뭔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마우스가 있었는데 이게 XT가 마우스였다고 생각해요. XF로 변한 뭐 키보드로 변한 마우스가 키보드로 변환했다 이게 아니라 XT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걸 주파수 도메인에 볼 수 있게 하는 거라. 볼 수 있게 한다고. XT가 변환하는 게 아니라 XT를 가지고 XF를 보여주는 거야. 이 풀의 트랜스폼을 가면은 이 마우스를 가지고 이 뭐 다른 걸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야. 이게 타임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XF도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꼭 명심을 하고 요것만 잘 이해를 하면은 풀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나오는 뭐 이렇게 5가지 변환 예 뭐 이런 것들을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풀의 트랜스폼이 도대체 뭔가, 풀의 시리즈가 도대체 뭔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고. 그 개별 사안을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풀의 트랜스폼 요 5가지 정도, 이 5가지 이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외울 수 있어야 돼. 네, 앞으로 요 짬뽕들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곱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요 5가지는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하고 3번하고 뭐 컨버루션 했을 때 어떻게 되냐, 1번하고 3번하고 뭐 곱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 다음에 뭐 2번하고 4번하고 뭐 곱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번하고 4번하고 뭐 컨버루션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런 걸 물어본다고 내가 나중에. 요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는데 요 첫 번째로 보면은 델타 펑션. 요 델타 펑션. 그래서 델타 펑션을 요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델타 펑션이라는 거 요 타임 도메인이 여기 있네. 이 타임 도메인에 풀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오거든. 1. 요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 이게. 왜냐하면은 잘 봐봐. 델타에다가 뭘 인테그랄 해줘야 되잖아요. 풀의 트랜스폼. 근데 요 안에 걸 먼저 일단 곱해줘야 되잖아요. 인테그랄 하려면은 곱해야 되는데 델타랑 뭐랑 곱하면 뭐가 된다고? 델타 t 곱하기 이제 뭐 임의의 뭐 MT가 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고? 델타 T 곱하기 M 제로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델타 T라는 게 0 아니면 다 제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다고. 0일 때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잠깐만. 그래서 델타 T라는 게 이게 0에서만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0 아니면은 다 0이야. 그러니까 MT에서 0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이게 0일 때 뭐가 되니? 1이 된다고. 그러니까 델타 T를 1로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 제로가 되니까 이 1이 되잖아. 그 인테그랄을 해주면은 델타를 인테그랄 해주면 0 아니면 1이거든. 요거는 무조건 0 아니면 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니까 이게 반드시 1이지. 그러니까 1이 된다고. 그 이거는 구할 수 있어. 이거는 뭐 굉장히 쉬워. 이거는 뭐 이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델타 t를 인테그랄을 하면은 그러니까 풀의 트랜스폼이 1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델타 t를 뭐 이미 델타 t를 풀에 트랜스폼하면은 1이 나온다. 요게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이 무슨 말이냐? 그 델타 t는 이게 1이다.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진다는 거야. 이게 모든 주파수를 다 갖는다고. 모든 주파수를 똑같이 갖는다고. 뭐야 이거? 잠깐만. 이게 또 이상하게 안 되네. 쏘리. 내가 이게 화면이 정지되어 있었는데 지금 또 뭐 네트워크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그냥 얘기를 했었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모든 주파수를 다 갖는다는 이 의미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걸 어디에 써먹느냐? 이 어디에 써먹느냐 하면은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진다.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LTI 시스템에 할 때 LTI 시스템이 판명 나오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한다고? 델타를 넣어서 나온 아웃풋을 요걸 이제 HT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여기 HT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다음에는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 왜 하필이면은
델타 t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왜 하필이면 델타? 왜 하필이면 델타? 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은 아니고, 왜 임펄스 트레인은 아니고, 왜 렉탱귤러 펄스는 아니고, 왜 삼각 펄스는 아니고, 왜 싱크 펑션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델타 t냐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델타 t는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델타 t를 넣어보겠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 모든 주파수로 수 성분으로 스캔하겠다는, 이 시스템을 스캔하겠다는 거야. 다는 의미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델타 t를 넣는 거라고. 델타 t를 넣겠다라는 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모든 주파수로 이 시스템을 스캔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델타 t를 넣는다고. 요렇게 되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렉탱귤러 펄스, 이 렉탱귤러 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이제 뭐 디지털을 우리가 표시할 때도 요런 것들로 다 나타나고, 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타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타워가 있으면은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펄스 위스, 이 폭이 타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요게 2분의 타우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타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싱크 펑션으로 나타나. 뭐 이거 하는 거 요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한 번은 구해봐야 돼 이거. 그래서 결과도 알아야 되는데 타우의 싱크의 타우 F 이렇게 돼. 타우의 싱크 타우 F 이렇게 돼가지고 싱크 펑션 이게 뭐 앰플리튜드는 요게 앰플리튜드는 요 타우가 되고 이렇게 사인인데 이게 싱크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싱크 x라는 게 파이 x분의 사인 파이 x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0분의 이게 x가 0이 아니면은 내가 얘기했지만은 사인 파이 x는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플럭추에이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커지면 커지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이 플럭추에이션 하는 게 점점 줄어들겠지. 이게 줄어들 요걸 계산하면은 요렇게 될 거라고. 요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지. x가 커지면 클수록. 그런데 x가 제로일 때 넣어보면은, x 제로일 때 넣어보면은 0분의 0이 되거든. 분모가 0분의 0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로피탈 정리를 해서 이게 계산해주면 1이 나온다고. 싱크 제로는 1이 돼. 싱크 제로는 1이 나온다고. 1. 1이 되니까 요게 이제 요 앞에 타워가 있으니까 이게 타워가 되는 거야. 이 1이 아니라 타워가. 싱크 제로는 1이니까 싱크 제로는 타워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싱크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싱크 펑션에 대해서 아는 요게 1일 때 첫 번째로 크로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워 F가 1일 때, 그러니까 타워 F가 1일 때, 그러니까 F는 뭐가 되는 거야? 원 오버 타워. 이거 원 오버 타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할 때 이거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이게 밴드위스라고 그래. 이게 여기서 이걸 밴드위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요 전체를 또 밴드위스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타우분의 1 요게 밴드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뭐 브로드 밴드위스 이렇게 나오네. 밴드위스하고 요게 이제 타우하고 요게 이제 연관이 돼. 그래서 타우가 이게 잘 봐봐. 이게 펄스의 폭에 따라서 이게 타우가 달라지나 밴드위스가 달라지는데,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통신 시스템을 구분할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뭐야? 파워랑 그 다음에 밴드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거든. 밴드위스가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 돈하고. 이 밴드위스를 뭐 내가 무조건 넓게 쓰면은 안 되거든. 그 이걸 보면은 이렇게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돼서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이렇게 커져가, 이 주파수 도메인이 커지게 되고, 이게 주파수 도메인, 이게 타임 도메인이면, 그다음에 이 타임이 이게 천천히 변하는 거야. 이 타우가 천천히 변해. 이 넓으면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좁아진다.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타우가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밴드위스 원 오버 타우가 이게 밴드위스인데, 밴드위스가 올라가고 밴드위스가 넓어지고, 타우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 오버 타우는 이 밴드위스는 줄어든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타우가 좁아진다.
타우가 좁아지 이게 타우가 좁아진다는 거잖아. 이게 타우가 줄어든다. 타우가 줄어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속도를 빨리빨리 보내겠다. 이게 디지털 펄스잖아. 0이나 1을 빨리빨리 보내겠다는 거야, 이게. 응? 속도를 디지털 빨리 보내겠다는 거야.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타우가 늘어난다. 타우 여기 타우잖아. 이게 타우가 늘어난다. 여기서 보면 요게 지금 이 말이야. 타우가 줄어든다. 이 말은 타우가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이건 시간 도메인에서 말하는 거고,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이건 이쪽 보면 이건 타임 도메인이고, 이거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타우가 늘어난다. 타임 도메인에서 늘어난다. 이거는 디지털 신호를 늦게 보낸다. 천천히 보낸단 말이야. 천천히 보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타우가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다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파수 타임 도메인에서 뭐 이게 좀 빨리빨리 보내면은 밴드위스가 늘어나야 되고, 타임 도메인에서 천천히 보내겠다 하면은 프리퀀시가 또 줄어들고, 요런 현상이 있어요. 요거는 뭐 아직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내가 뭐 그냥 이 수식은 내 이해하겠는데 저 사람 주민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난 못 알아듣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나중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 요 얘기를 또 뒤에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21페이지에 나오는 거. 요 굉장히 중요해, 이거. 21페이지.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렉탱귤러가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타나는 거. 이게 렉탱귤러 T분의 F 요게 나타나면 우리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왜 이러면 로페스 필터냐? 이거는 왜 똑같은데 저기서는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나면 이걸 렉탱귤러 펄스라고 그러고, 타임 도메인 이건 타임 도메인이잖아. 그러면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타난다고,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걸 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러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뭔가를 통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통과를 한다. XT를 통과를 한다 하면은 HT를 통과한다. LTI 시스템이라 가정하는 거야. 그럼 YT가 어떻게 되는 거야? X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된다. 요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똑같은 현상을 타임. 그다음 이걸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은 XF가 어떻게 HF를 통과해서 YF가 되는데, YF는 어떻게 된다고? XF 곱하기 HF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이게 컨볼루션이 되는데 여기서 곱하기가 돼. 그래서 뭐 사실은 뭐 트랜스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컨볼루션이 어렵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에 이 도메인을 옮기고 나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컨볼루션이 곱하기로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져, 계산이. 뭐 그 얘기도 뭐 나중에 할 텐데. 그래서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렉탱귤러가 된다. 그러면은 이 곱하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렉탱귤러라는 게 0 아니면 1을 말하는 거잖아. 0 아니면 1이라고. 0 아니면 1을 곱하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XF가 요런 시그널이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요런 시그널이었다. 근데 이게 요렇게 이게 F에 대해서 이게 XF고 이게 HF고 두 개를 곱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은 0일 곱해지니까 0이 되겠지. 이 부분은 없어진다고. 그다음 이 부분도 0이니까 이거 없어진다고. 뭐만 되는 거야? 이 부분만 통과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고 나면 YF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뭐 요런 식으로 된다고.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통과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F0고, 이게 F0가 되면 마이너스 F0부터 F0만 통과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이디얼. 왜냐하면 싱크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든다라는 건 결국 타임 도메인에서 싱크 펑션을 만들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로.
xt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나와야 되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니까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월 2021년 3월 25일 날 뭐 지금 7시 31분인데 그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뭐 어제부터 이미 만들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제는 만들 수 있다고 어제부터 이게 싱크 펑션 만들고 있으면 되는데 그 이전부터 있어야 된다고 뭐 100년 100일 전에도 만들고 있어야 되고 100년 전에도 이거 만들고 있어야 되고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 뭐 이순신 장군이 거북수 만들 때 그 옆에서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어? 이 말이 안 되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뭐 트렁케이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제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는 순간 원래 신호랑 좀 약간 달라지게 돼 있어.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근데 이게 외우기는 굉장히 쉬워. 공부하기는. 왜냐하면 렉탱귤러 이게 잘 봐봐. 렉탱귤러 t는 풀에 트랜스포머 하면은 싱크 F가 되고 잘 보면은 싱크 F는 싱크 T는 풀에 트랜스포머 하면은 뭐가 된다고? 렉탱귤러 F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은 거꾸로 되면 돼. 거꾸로 되니까 뭐 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요게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여기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아니, 쏠. 여기에서 요 5개의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5번. 5번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유형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요 1번, 2번도 이제 그거 못지않게 했어요. 뭐 3번, 4번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비해서는 1번, 2번, 5번에 비해서는 좀 약간 덜 중요하다고. 근데 이 5가지는 너무나 중요해. 이 5가지 뭐 통신공학이 뭐 하는 거냐? 라고 근본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면은 물론 뭐 이게 뭐 신호를 뭔가를 변환해서 뭔가 보내는 거지만은 결국 이 19페이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19페이지에 나오는 거. 요걸 어떻게 1번하고 2번하고 뭐 컨버루션 한다든지 1번하고 2번하고 곱하기를 한다든지 그 조합이 그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를 배우는 거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19페이지가. 그래서 요걸 뭐 숙제로 한번 내야 되겠다. 19페이지 한번 쭉 한번 적어보세요. 19페이지를. 한번 적어보고 이걸 그 외워야 돼. 이걸. 뭐 적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19페이지를 이 통신공학에서 뭘 배우느냐라고 나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난 대답할 것 같아. 뭐 다른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줄 라고 하면은 물론 뭐 통신공학에서 배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이게 신호를 변조화해서 멀리 보내고 주파수 변조를 해서 멀리 보내고 다시 받아서 뭐 정보를 처리하는 거지. 뭐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야 되잖아. 우리는 뭐 정치학과나 철학과가 아니라고. 우리는 전자공학과는 뭘로 이런 것들을 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말로 나타낼 수는 있어야 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수식으로 나타내지. 이걸 받아서 정보를 처리한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려면 결국 뭐냐 하면은 결국 페이지 19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 19페이지에 나타난 요 5가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9페이지의 풀의 트랜스폼 이 페어를 이거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두 개를 뽑아내서 예를 들어서 2번하고 3번하고 뽑아내서 이걸 두 개를 컨버루션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곱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니까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면은 뭐 2번하고 뭐 이게 곱하기가 이제 이건 타임 도메인 요게에서 이제 이게 뭐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요건 타임 도메인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이 두 개를 뽑아내서 이 곱하기를 할 때는 컨볼루션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페어를 하면은 2번에 대한 뭐 프리퀀시 도메인을 합시다.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뭐 2번 이 사각형이라 합시다. 여기다가 컨볼루션은 곱하기가 돼 있고 3번은 이제 요게 될 거예요. 요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여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가 2번하고 3번하고 이게 이제 곱하기는 컨볼루션이 되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이걸 배우는 게 사실은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요 5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곱하기를 할 때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되고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되고 요것들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15분이 굉장히 19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19페이지에 나오는 이 숙제 나중에 뭐 얘기할 텐데 하여튼 요 숙제야. 19페이지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이걸 뭐 한 5번씩 5번 적어보기 이게 숙제야. 나중에 다시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왜냐면 뭐 이게 거의 핵심이니까 이 프리퀀시 도메인의 이게 핵심 뭐 그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xt하고 xt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내적이거든. 내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 이게 뭐냐? xt랑 익스포넨셜 j 2파이 ft가 얼마나 비슷하냐? 이 말인데 이게 주파수 f를 갖는 신호가 되잖아. 신호. 주파수 f를 갖는 신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주파수 요게 아까 얘기했잖아. 주파수 여기서는 f가 아니라 f0가 돼 있으니까 이게 주파수 f0만 되는 거잖아. 주파수 f0를 갖는 신호가 되잖아. 그럼 f0만 갖는 신호가 된다고. f0만. f0에서만 주파수가 있다. 어떻게 표현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 f0에서만 뭐가 있어? f0에서만. 그러면 이게 뭐만 다른 건 다 제로고 어떤 특정 순간에만 있을 때는 델타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델타 f-f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뭐 증명이 안 되느냐? 증명할 수 있어. 이거 증명하는 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를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델타의 f-f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증명하는 게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풀의 트랜스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풀의 트랜스폼은 1대1 매핑이야. 원온원 매핑이야. 원온. 무슨 말이냐 하면은 XT가 결정이 되면은 XF가 결정이 된다고. 이게 1대1이라고. 1대1. XT랑 XF가 1대1로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얘기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예를 들어 X1T하고 X1T가 라플라스면 XS가 된다고 해서 X2T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XS가 된다고.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고. 서로 다른 거인데도 같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페어를 가질 수 있어. 이거는 1대1 매핑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2대1 매핑이 돼가지고 이거는 2 on 1 2라고 적어있네. 2 on 1 매핑이라고. 그래서 이걸 할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게 두 개가 가니까 여기서 갈 때는 타임 도메인에서 갈 때는 이렇게 XF로 갈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XS에서 이게 X1T로 가야 될지 X2T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 두 개 중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이게 이제 뭐 이 S라는 도메인으로 이게 S가 도메인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리전 오브 컨버전스 ROC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지. ROC. 리전 오브 컨버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야. 네, 좀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는데 풀의 트랜스폼이 1대1 매핑이기 때문에 이 리전 오브 컨버전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XT가 결정되면 XF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이걸 증명하는데 이게 XF가 XT를 익스포넨셜 요걸 XT를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마이너스 ft 요거 dt를 했을 때 요게 xf가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게 되니까 이게 델타의 f 마이너스 f0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가 dt가 요게 요렇게 된다라는 걸 증명해도 괜찮고 아니면 거꾸로 해도 된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꾸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이게 익스포넨셜 델타의 f 마이너스 f0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df 이렇게 해서 이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가 되는 걸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두 번째 걸 가지고 할 거라고. 두 번째 걸 하면은 굉장히 쉬워. 첫 번째 거는 좀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적분만 뒤집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에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의 f0 마이너스 f의 t 이렇게 되거든. 이걸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뭐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이건 j의 2파이 f0 마이너스 f분의 1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 마이너스 f의 t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되는데 이 무한대를 넣는 순간 이게 뭐 어떤 값인지 몰라. 이게 적분하기 굉장히 곤란해 이거. 이게 특수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이건 굉장히 어려워. 우리는 요 방법으로 하면 훨씬 쉽다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쉬워. 왜? 이게 델타하고 뭐 곱하기가 돼 있거든. 안에가 곱하기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델타하고 뭐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는 타임 도면에서 했지만은 델타에 곱하기 가면은 이건 주파수 도면도 똑같다고. 어떻게 이게 f가 f0일 때만 0이 아니잖아. 이게 f가 f0에서만 0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f0를 넣어주면 돼. 요 두 개는 곱하기 해주면 델타의 f-f0에다가 요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 이렇게 된다고. 요걸 인테그를 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df 하라고 하는 건데 해놓고 나니까 이건 뭐야 이거? 이 f에 대한 수식이 아니라고. 이거는 상수라고 상수. 상수니까 이걸 빠져나올 인테그랄하고 상관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델타의 f 마이너스 f0를 df 한다고.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달라진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인테그랄이 f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 t나 f나 똑같아. 어차피 변수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인테그랄을 그러니까 델타를 인테그랄 하면 뭐가 되냐? 1 아니면 0이라고 했죠. 1 아니면 0. 그러니까 이게 F0를 적분공항이 포함을 하면은 1이고 적분공항을 포함 안 하면은 0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F0가 뭔가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는 뭐든지 다 포함을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이 되는 거지. 1이. 이게 1이 되는 거지. 이게 1이니까 이게 익스포넨셜 j 2파이 F0t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코사인은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은 익스포넨셜로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다시 적어야 되겠다. 이게.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j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코사인의 2파이 f0t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0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라. 그러면 이퀄이니까 요걸 풀의 트랜스폼 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2분의 1은 그대로고 이거는 어떻게 돼?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고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겠네. 요게 이제 풀의 트랜스폼 한 거지. 요거지. 요걸 적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의 델타의 f-f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사인은 뭐 똑같이 뭐 우리 한 거죠. 2j분의 1 이렇게 들어. 그럼 2j분의 1에다가 델타의 f-f0 마이너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계속 헷갈리는데 이거 뭐 j가 들어가고 이거는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 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뭐 J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이거 페이즈랑 관계 있다고. 페이즈. 페이즈랑 관계 있다고.
페이즈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는 똑같거든, 두 개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할 때 요 둘 다 그냥 F0에 있고 F0에 주파수가 있고 마이너스 F0에 있고 요 일단 그것만 알면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J가 들어가고 하는 것도 물론 알긴 알아야 되는데 J가 들어가고 어떤 거는 그냥 2분의 1이고 어떤 거는 2J분의 1이고 이렇게 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둘 다 어디 F0하고 마이너스 F0에 이게 있는 거야 이게. F0 마이너스 F0. 그거는 이제 뭐 요 그래프는 요거 보면은 2J분의 1이니까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요렇게 되겠지. 1번 요걸 그려보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에다가 요렇게 0에서 F0하고 마이너스 F0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요걸 그림을 그리면 사실 요렇게 되거든. 0이고 F0에서 2J분의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F0에서 마이너스 2J분의 1인데 그럼 왜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이렇게 뭐 두 개 따로 있느냐 하면 복수수는 표현하려면 사실은 이게 J가 나타나면은 J가 복수수를 표현할 때는 복수 평면에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F가 되면은 이걸 3차원으로 그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앱솔루트 밸류 이거 매그니튜드 보고 그다음 페이즈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 그래서 이걸 뭐 따로 보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냥 이거 요런 게 있는 것보다는 정도만 알면 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오네. 아까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요게 뭘 말하는 거라고 이게 F0가 있는 주파수 F0가 있다라는 거잖아. 주파수 F0랑 곱하기 XT랑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XT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을 한다. 그러면은 요게 XF가 되겠고, XF가 되겠고, XF고 곱하기니까 어떻게 컨버전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게 익스포넨셜 J25 어떻게 돼? 델타의 F-F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델타 펑션하고 뭐 컨버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프팅 한다고. 시프팅. 그래서 X의 F-F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요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XT를 잘 보세요. 이게 XT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X0로 시프팅했다고. 주파수가 옮겨갔다는 거야. 그다음 밑에 것도 봅시다.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곱하기니까 XF에다가 컨볼루션의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X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T랑 코사인을 곱했다. 코사인을 곱했다. 이거 곱하는 거잖아요. 이 곱하기가 숨어 있는 거니까 곱하기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면은 XF에다가 컨볼루션에다가 어떻게 아까 코사인 2파이 F0는 요거라 했죠. 2분의 1 델타. 2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의 X의 2분의 1을 밖으로 빼고 X의 F 마이너스 F0 플러스 X의 F의 플러스 F0 이렇게 된다. 그럼 밑에 것도 어떻게 사인은 어떻게 되냐? XF에다가 컨볼루션에 2분의 1에다가 델타의 2J분의 1이 되겠지. 마이너스 F0에다가 마이너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2J분의 1에다가 X의 F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X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든지 뭐가 나오면은 통신공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나오면은 뭐 곱하기 코사인, 뭐 곱하기 사인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코사인이 곱해줬구나, 사인이 곱해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 뭐 곱하기 코사인이다, 뭐 곱하기 사인이다라고 하면은 뭐가 됐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가 옮겨갔구나, 시프트했구나. 주파수가 시프트했구나. 요걸 보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된다고? 주파수 수가 옮겨갔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뭐 어떤 거에다 코사인이 곱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뭐 그냥 중학교 사인 코사인이 중학교 안 나오나? 뭐 중학교 나오겠네. 사인 코사인 뭐 하는 거 보니까 3학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뭐랑 사인이 곱해졌네. 그럼 뭐 고등학교도 할 수 있는 뭐 코사인이 곱해졌네, 사인이 곱해졌네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주파수가 옮겨갔겠구나. 이게 뭔가
곱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보면은 어떻게 이거 렉탱귤러 펄스 이게 렉탱귤러 이게 렉탱귤러 이게 똑같은 말이야. 렉탱귤러 10분의 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이게 1000파이t니까 이 파이에다가 뭐야 이 주파수는 500이네 500t 이렇게 되겠네 이 주파수 이게 f0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야 렉탱귤러에다가 코사인이 곱해졌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렉탱귤러가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싱크 펑션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이게 싱크 펑션 되잖아 렉탱귤러에다가 10 싱크에 10f에다가 곱하기는 컨버전 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500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싱크 펑션이 500만큼 시프팅 했겠구나. 마이너스 500만큼 시프팅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주파수가 옮겼겠구나. 응?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걸 한번 쭉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요 수식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변조야 변조. 이 25페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말하는 주파수 변조야 이게 주파수 변조. 그러니까 뭐 곱하기 코사인, 뭐 곱하기 사인 요게 주파수 변조가 된다고 25페이지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주파수 변조라고. 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통신에서. 보면은 이게 페이지 25페이지에서 이게 주파수 변조인데 내가 지금 얘기했었는데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요 메시지 시그널 MT 이거 뭐 여보세요 얘기하는 걸 이걸 멀리 보내고 싶어. 멀리 보내려면 내가 얘기하는 건 멀리 안 간다고 그랬죠. 우리 신호는 사람이 뭐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 4K 정도까지 낼 수가 있는데 4K까지도 뭐 안 되겠지만 한 4K까지 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4K 헤르츠까지 4000Hz 1초에 한 4000번 흔들리는 그런 파행까지도 우리가 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뭘 해줘야 된다고?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뭐 2.4기가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야.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 쓸 때 2.4기가 쓴다고 그러잖아. 뭐 아니면 5기가 돼요. 그 FC가 어떻게 2.4 곱하기 10의 9승 또는 5기가 되면 5 곱하기 10의 9승 요걸 코사인 요걸 쓰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안테나를 써서 하면 이게 멀리 간다고. 그리고 요 다시 받아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 받자마자 코사인 2파이 F0t로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뭔가 해주는 거야. 뭐 로페스 필터를 해주는데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2분의 MT가 나와. 요렇게 될 건데 요렇게 MT를 보내서 MT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모형이거든 이게. 코사인을 곱하는데 코사인을 곱하는 이유 코사인을 곱하면은 주파수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저주파 신호고 MT는 저주파 신호 이게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 이거 곱해주면은 고주파 신호가 되는 거야.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고주파 신호가 된다. 고주파 뭐 FC에 따라 달라진대. 고주파 신호가 되면 멀리 간다고. 멀리 가고 그래 받자마자 다시 이제 뭐 저주파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 고주파 신호는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이파이 신호 뭐 이렇게 막 뭐 된다고 해서 그거 들을 수 있어. 와이파이 신호 지금 여러분들 방 안에 지금 가득 차 있고 어딜 가나 와이파이 신호나 아니면은 뭐 LTE나 아니면 5G 신호, 4G 신호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거 못 듣잖아. 그 고주파 신호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저주파 신호만 들을 수 있다고. 0부터 한 4K까지 이 정도만 들을 수 있는데 뭐 들을 수 있는 건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MT로 이제 다시 또 내려야 돼 있어. 뭐 요걸 해주는데 뭐 요거까지는 몰라더라도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요 부분. 첫 번째하고 이렇게 코사인까지 곱해주면 이렇게 멀리 간다. 일단 요까지는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내리고 하려면 또 다시 코사인을 곱해주고 하는 건데 그거 뭐 나중에 뜬다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어 이걸. 요 그림을. 그래서 26페이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 프리퀀시 시프팅 요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MT다 MT
요게 이제 xt다. 요게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이야. 이게 렉탱귤러를 본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거 렉탱귤러 펄스네. 앰플리튜드가 1이고 1에다가 렉탱귤러 어떻게 되겠어? 이게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타우네, 타우. 그 타우분의 t 이렇게 되겠네. 타우분의 t. 이렇게 렉탱귤러 타우분의 타우분의 t 이렇게 되네. t 오버 타우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까 풀의 트랜스포머 어떻게 된다고? 요 렉탱귤러 타우 싱크 타우 f 이렇게 된다 했지. 이렇게 된다. 요거는 알아놔야 돼. 이거 뭐 수식 그림을 보고 수식을 알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수식을 바꿔서 다시 또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건 타임 도메인이고 이건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타우가 제로일 때고 그다음에 원오버 타우에서 이제 크로스 한다고 했죠. 요게 1일 때 이게 1일 때 그래서 타우 f가 1일 때 그다음 f는 원오버 타우일 때 이때 다 크로스 처음에는 크로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이야. 이게 원래 내가 보내고자 하는 오리지널 시그널이라고 그런다. 이걸 오리지널 시그널. 아까 내가 얘기했던 MT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XT는 이거 둘 다 오리지널 시그널인데 어떻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XT로 보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XF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가 페어라고 했지 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멀리 보내려고 고주파를 신어주려고 아까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곱해준다고 했지. 내가 아까 여기 이 그림에서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곱해줘야지 멀리 보낼 수 있다고. 저주파 신호 MT만 가지고 멀리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멀리 보내려면 이제 코사인이랑 그 곱해줘야 돼. 그러면은 잘 생각하면 이게 타임도 요걸 좀 나눠야 되는데 요쪽 부분은 여기서 내가 지금 그런 거 왼쪽은 타임이고 타임에서 보는 거고 이 오른쪽은 프리퀀시에서 보는 거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는 거라고. 이게 두 개가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보이는 건데 이쪽 왼쪽은 타임 도메인에서 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멀리 보내려고 오리지널 시그널을 이렇게 바꿨다고 이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고주파로 이제 변조된 신호야. 고주파 변조된. 이 오리지널 시그널이 아니라 이거는 고주파 변조된. 변조된 신호가 된다고. 그러니까 XT에다가 아까 뭐해서 XT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준다 했잖아. 그러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일 때는 XT에다가 코사인이 곱해졌다. 코사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움직여.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움직인다고.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고 그 사이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빨리 F0가 빨리 움직이게 되겠지. 근데 XT가 아까 어떻게 됐다고? XT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까지만 1이고 나머지 제로라고 했잖아. 거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겠어? 1하고 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타우부터 2분의 타우 사이에서만 코사인이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요 사이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이제 이게 이 코사인이 살아남는 거고 요 우리 눈에는 나머지는 다 여기 0이 되지 0, 0,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주파수 도메인 XT에다 코사인 곱해줬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2분의 1 X F 이게 2분의 1 이게 2분의 1의 X의 F 마이너스 F 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이것도 2분의 1의 X의 F 플러스 F 제로 이렇게 된다. 요거는 지우자 이걸. 이걸 또 다 지워버렸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요게 아까 여기 중앙에 있던 요게 중앙에 있던 요 모양 요거 있잖아요. 요 싱크 펑션 요게 0을 중심으로 있었냐. 0을 중심으로. 저주파 신호라고 그래 이걸. 저주파 신호. 0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두 개로 나눠졌다고. 어떻게? F0 하나는 F0를 하나 가고 F0를 중심으로 하나 있고 마이너스 F0를 하나 생겨. 이렇게 나눠진다고 두 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26페이지에 나오는 요 그림만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26페이지 나오는 요걸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통신을 한 반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요걸. 요 26페이지 나오는 이 그림들을 다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볼 때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 타임 도메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주파수 도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고주파 신호로 변조한 거로 할 때 요 밑에 나오는 요거가 요게 코사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이 코사인이 곱해졌으니까 이제 프리퀀시 도면에서 F0로 시프팅하거든. 그래서 2분의 1 x의 F 마이너스 F0고 이거는 2분의 1의 x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된다. 요거만 이 26페이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은 거의 통신의 반을 이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알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6페이지가.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뭐 프리 트랜스폼 페어에 이제 뭐 프리 트랜스폼에 뭐 이게 뭐 이게 성질들인데 뭐 이거는 뭐 요 26페이지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26페이지. 그래서 페이지 보면은 요거는 이제 리니어리티 요 프리 트랜스폼 하면 리니어 트랜스폼이라서 사실 적분 자체가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뭐 XT랑 곱해서 하는 것도 결국 리니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알파에다가 타임 도면에서 알파에다가 뭐 베타 곱해서 이렇게 하나 알파에다 x1f 플러스 베타의 x2f 이게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 뭐 따로따로 하나 또 똑같다. 뭐 그게 리니어리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건 x 하고 예를 들어 x하고 y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알파 베타 더해서 최종적으로 프리 트랜스폼 하나 아니면 각각 프리 트랜스폼 하나 각각 트랜스폼 해서 더하나 두 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리니어의 정의니까. 그 다음에 뭐 타임 시프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타임 시프팅은 페이지 28페이지야. 28페이지에 타임 시프팅 타임 시프팅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XT에 대해서 이미 XT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포머의 XF가 나와서 일단 이게 주어진 거야.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음? 에서 Y은 X의 T-T0 시프팅 시킨 거야. 딜레이 시킨 거지. 뭐 예를 들어 XT는 0초부터 시작했는데 XT0는 뭐 10초부터 시작하는 거. 10초만큼 딜레이 생겼을 때는 이거의 풀의 트랜스폼이 뭐가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XF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XF랑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exponential minus J의 2파이 F T0 이렇게 되는 T0 이렇게 된다. 요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여기 이게 들어가는 거가 요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뭐냐? 그러니까 XT를 프리 트랜스폼 했을 때랑 X의 T 마이너스 T0를 프리 트랜스폼 했을 때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거의 똑같다고. 거의 같다. 두 개가 같은 애. 그러니까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시프팅 시키더라도 이게 타임 도면에서 시프팅 하더라도 거의 같아지는데 뭐만 틀려지냐면 요게 요 부분이 나타나는 게 이게 페이즈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 페이즈 부분을 나타내는 게 페이즈만 달라진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증명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XF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XF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가 DT 요게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X의 T 마이너스 T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거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할 때는 늘 똑같아요. 증명하는 거는 T-T0를 어떤 다른 변수로 치환한다고. T-T0를 타우로 치환하면 돼. 요거만 딱 해주면 돼. 요게 크리티컬 스텝이라고. 요거 해주고 나면은 이제 다른 것들 다 이제 바꿔주는 거. 그러면 T는 뭐가 되겠어? T는 타우 플러스 T0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걸로 다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걸 다 바꿔주면은 근데 인테그랄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면 타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그대로 간다고. 뭐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는데 t0는 뭐 어차피 뭐 이건 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x에 타우가 되겠고 t 마이너스 t0를 타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되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에다가 t
t 대신 넣으면 타우 플러스 t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dt는 d 타우 이렇게 될 거라고 미분해주면 t0는 어떤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된다고. 그 여기서 dt는 d 타우 이렇게 된다. t는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제로가 되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어떻게 돼?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 타우에다가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 t0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야? 이건 상수라고 상수. 상수이기 때문에 인테그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거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요거 뒤에 거 해주면 되는데 하여튼 요걸 다시 적어봅시다.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 이거 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적으면은 exponential j 마이너스 j의 2파이 f t0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 뭐 타우 d 타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 아까 뭐라고 아까 이거 뭐라고 이거 아까 그냥 t를 타워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게 x의 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에다가 dt t를 타우로 바꿔주면 돼. t를 타우로 그 변수만 이렇게 치환해주면 된다고. 그럼 다 똑같은 거네. 이게 xf라고 있잖아. 이게 xf라고. 이게 xf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의 t0의 xf 이렇게 돼. 그러니까 딜레이를 시켜주더라도 원래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매그니튜드는 똑같고 뭐만 달라진다고? 페이즈만 달라진다고. 그래서 타임 체인지는 only 뭐만 달라진다고? 페이즈만 달라진다. 페이즈만. 그러니까 잘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펄스파가 있네. 삼각 펄스파가 있네. 0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는데 이걸 펄스를 해주면은 뭐 나중에 되겠지만 이게 싱크 스퀘어가 나타나게 돼. 싱크 스퀘어. 이거의 t는 이거는 풀에 트랜스폼하면은 싱크 제곱 f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다시 얘기해 줄게. 이렇게 되는데 페이즈는 제로인데 이게 만약에 잘 봐봐. 이게 1초만큼 딜레이 시킨 거잖아. 이게 딜레이 시킨 거야. 이게 1초만큼 딜레이 1초만큼 딜레이 시킨 건데 이걸 하면은 어떻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t-1 이렇게 되겠네. 이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싱크 제곱 f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 이렇게 되겠네. t0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뭘 담당한다고? 이게 페이즈를 담당한다. 페이즈 담당하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똑같고 페이즈만 다르네. 이걸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자꾸 내가 참 그 페이즈랑 또 매그니튜드 이걸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 내가 보니까 참 골치 아프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잘 봐봐. 이게 우리가 복소수 풀이의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xf를 하고 나면은 이게 보통 이게 잘 봐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복소수잖아. 이게 복소수라고. 복소수기 때문에 이게 계산하고 나면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게 복소수로 나타나게 된다고. 복소수로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건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떤 복소수 z가 있으면은 a 플러스 j 뭐 이게 뭐 x 플러스 x가 위에 있으니까 a 플러스 jb라고 합시다. 그 리얼 파트랑 이게 이미지널 파트가 있어. 이미지널 파트. 이미지널 파트가 따로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게 뭐 어떤 점이면은 예를 들어서 z는 어떤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표시할 수 있어. 1 플러스 2j 이런 걸 표시하라. 그러면은 이 복수 평면에서 1,2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f에 대한 함수라고. xf가 어떻게 되냐면 x의 리얼 파트 f랑 플러스 j의 x의 이미지너리 파트 f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f에 대한 함수가 된다고. 리얼 파트가 f에 대한 함수가 된다고. 함수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표시를 하려면은 그림을 그리려면은 f라는 주파수에 의해서 하면은 이게 3차원으로 그려야 된다고. x의 리얼 파트 f랑 x의 이미지널 파트 f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야 돼. 근데 이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3차원으로 그려야 되는데 3차원으로 그리면은 그 모양은 멋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를 모른다고. 3차원으로 그리면 3D로 나타내면은
모양 멋있는데 실제로는 뭐 한다고? 이게 뭔지 잘 몰라.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나와도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X축으로 나와 있는지 지금 클리어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2차원을 더 좋아한다고. 2차원, 2D로 나타내는 걸 더 좋아해. 응?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랑 사이언스 아니면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멋있는 것보다도 클리어해야 돼. 그러니까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돼. 2차원으로 표시하면 잘 봐봐. 2차원으로 표시하면 딱 점 찍으면 이게 뭔지 알잖아. 이제 뭔지. 어? 알잖아. 3차원으로 하면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XF라는 게 이게 X의 리얼 파트랑 J의 X의 이미지널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나타내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F에 대해서 하고 하나는 X의 리얼 파트 F로 하고 그럼 두 번째로 아니 이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이렇게 F에 대해서 하고 하나는 X의 이미지널 파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X 리얼 파트가 이렇게 되더라. X 이미지 파트가 뭐 이렇게 되더라. 뭐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클리어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1번으로 X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F의 이걸 이제 F의 절대값으로 나타낸다. 절대값. 매그니튜드. 그럼 이거는 사실은 루트의 x의 리얼 파트 제곱의 f에다가 x의 이미지 파트 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지. 뭐 좀 계산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간단해.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페이즈 xf 페이즈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이렇게 잘 표시 안 해. 이렇게 거의 안 써. 우리 전자과학 때는 이렇게 표현한 게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 이렇게 많이 표시를 했을 텐데 거의 우리한테 쓸모가 없어. 전자과학한테는 이게 거의 의미가 없어. 이건 의미가 없고 우리한테는 요 밑에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왜냐면 페이즈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그니튜드가. 보통의 경우는 요 중에서도 요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매그니튜드.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페이즈라는 건 타임이 딜레이 되면은 이게 늘 생기는 거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해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내가 뭐 매그니튜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할 텐데 요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예. 그렇고 하다 보니까 난 이걸 좀 끝내려고 했는데 뭐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요까지만 하자. 요 합시다.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고 숙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이 프레 트랜스폼 했던 것들 이거 보니까 19페이지네. 19페이지. 요걸 19페이지에 나오는 5가지 프레 트랜스폼 페어들 5가지 프리 페어즈 이렇게 되겠네. 요거를 다 일단 첫 번째로 뭐 5번씩 적기 5번 적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요걸 디라이브 해봐. 디라이브 수식으로 증명해 보라고. 증명. 그 중간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증명해 보세요. 이거 본인이 해보려고 해보고 그 다음에 뭐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페이지들은 다 뭐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6페이지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25페이지 25페이지에 나오는 거 이거 렉탱귤러 10 곱하기 코사인 1000 파이 t 요거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이게 26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 26페이지의 그림을 바탕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바탕으로 그림 그리기. 이걸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28페이지 나오는 요 타임 시프팅 하는 거 증명하고 있어요. xt가 t-t0에서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할 때 뭐가 나오는지 이걸 구해보고 증명해보고 하여튼 해보세요. 요렇게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나 때문에 이게 뭐 내일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어서 내가 좀 미안하고, 근데 뭐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뭐 좀 미안하긴 한데 뭐 내가 이걸 가기 전에 오늘 좀 올릴 테니까 좀 뭐 보도록 하고, 숙제는 뭐 여전히 우리가 원래 금요일 날 수업을 하는 거니까 뭐 토요일 날 밤에까지 밤 12시까지 이걸 제출하도록 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